자, 제가 절차론에서는 좀 좋아하는 판례기는 한데, 사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절차론에서 좋아하는 판례가 절차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올해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실무법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승계라는 그런 그 사안 논점 판례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데 지위승계라는 논점은 여러분들이 1차 때도 많이 보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 지위승계라고 해볼게요.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뭔가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은 뭐 이 사람이 영업적인 능력이 없다던가 아니면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던가 뭐 등등 아니면 뭐 파산이 됐다던가 뭐 등등의 이유로 이 사람의 사업체가 전체가 이제 뭐 B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도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를 받는 거죠. 승계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이라는 게 뭔가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라면 이 사람이 이제 승계를 받아서 갑한테 신청을 했겠죠. 나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더니 갑은 뭐예요? 알았어라고 허가를 했겠죠. 뭐 그죠? 그럼 이 허가가 어떤 내용이에요? B에게 해라고 하는데 이 할 수 있는 이 갖고 있었던 그 권익 그 자체가 원래 누구 거였는데요? 원래 A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A 거를 B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지금 넘겨주는 거니까 A는 하지 마. 이제 B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 자체가 뭐가 되냐면 A에 대한 뭐예요? 불이익 처분이 되는 거죠. 자, 절차론에서는 이제 안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러면 불이익 처분이라면 행정절차법상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사전 통지와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 하고 A한테 아무런 의견 청취가 없이 그냥 B가 신청을 했으니까 B한테 허가를 내려줬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 허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절차론에서 많이 배우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 위법성을 갖죠. 왜냐하면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리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독자적 위법성을 가지니까 이거는 취소되겠죠. 그죠? 자, 절차론에서는 당연히 A의 법적 지위라고 해야 될까? 이 절차상 지위와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나요?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나요?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죠. 건물 철거 명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철거 명령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은 그 건물 소유주 당사자에게 처분이 나오지만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당사자 등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A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라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데 당사자 등에서 당사자인가요? 등인가요?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불이익한 처분은 A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불이익한 처분에 그 처분의 직접 대상이 되는 당사자예요. 그죠? 자, 그게 절차론이고, 그 다음엔 이게 이제 실무법으로 넘어와서 행정심판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기속력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우리가 인용재결이 나오겠죠. 인용재결이 나오면 그 인용재결의 구속력, 힘이 뭐라고 했어요? 기속력이라고 했어요. 자, 기속력은 당연히 기속력은 49조예요. 49조인데 그냥 일반적인 이랑은 일반적인 기속력의 내용이에요. 그죠? 처분청과 그 관계인청청을 기속하게 돼요. 인용재결은 기속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인용재결 기속력 가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글씨를 갑자기 못 써요? 원래 못 쓰지만 기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재처분 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처분 명령 재결일 때 재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 이행 심판일 때 재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더라도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일 때도 재처분해야 된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라는 법적 근거가 49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절차하자일 때, 좀 옆에다 써야겠네. 절차하자일 때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재처분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그냥 절차사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거는 재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뭔데요? B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갑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갑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허가를 내렸고 그러니까 A가 그 자기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당연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인용 재결이 나왔으니까 그 하자가 취소됐을 땐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거거든요. 요 조문의 대표적인 예가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우리가 이쪽에 그러니까 그 기속력의 어떤 그 반복 금지 의무라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처분 사유의 동일성 그 사실관계 기사동 해가지고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것만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기속력으로 나오고 뭐 아니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으로 나오고 막 하여튼 기사동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어떤 기속력은 문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거니까 나온다면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나오면 갑자기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에서 배웠는데 왜 이게 여기 나왔지? 왜 여기 나오기요? 일용 재결에 힘 쓰라고 하면 이거죠. 이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걸 언급했던 이유가 아까 했던 거를 얘기하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누가 A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심을 청구했을 테고 그럼 갑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럼 B는 뭐냐고요? B는 제3자 심판 참가라고요. 제3자 심판 참가 위원회 또는 B의 신청으로 심판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하면 A나 갑과 동일한 절차상 지위를 갖는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논점 3페이지 논점 11번은 심판위원회 관할이에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이건 단순 암기여가지고서 이대로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12 청구 기간이죠. 청구 기간 다 하고 있죠. 지금 요건의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요건 파트까지 그리고 기속력일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건 파트. 그래서 오늘 나갈 진도는 이 청구 기간이 끝이에요. 청구 기간은 오늘 나갈 진도는 그 다음에 뒤에 사례를 볼 거예요. 청구 기간은 시험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날짜만 하나 적어주면 청구 기간은 그냥 무조건 논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90일, 180일 안에 청구한 걸로.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날짜가 있으면 제가 아까 시험 문제에 단어 한 단어라도 다 뭐라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례 문제에 날짜가 보인다? 청구 기간은 밑에서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도 무조건 논점이에요.
그게 90일 안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적법한 청구이다. 청구기간은 적법하다라고 써주는 게 논점이에요. 90일이 벗어났다? 그럼 90일, 180일이 벗어났으니까 뭔가 위법한데 뭐 다른 경우가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경우가 전혀 없다면 그냥 위법한 청구이다가 논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거는 일단 뭐 원칙 90일, 180일이죠. 뭐 이거는 뭐 알게 된 날, 심판 청구 행정심판법은 안 날 이렇게 안 하고 알게 된 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다음 있은 날 이렇게 되는데, 자 90일은 뭐예요? 저는 뭐 구불 이렇게 외우긴 하거든요. 이건 불변 기간이죠. 이거는 불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0일은 변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90일이 틀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법에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부터 뭐 14일이고 외국으로 도망갔으면 30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법에 있어서 우리가 불변 기간이지만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정말 불가항력적 그런 사유일 때만 가능하니까 시험 문제로 나올 리가 없어요. 사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했는데 갑자기 막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아니면 뭐 외국에서 행정심판 외국 행정심판 있는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문제를 냈을 일도 없고, 그죠? 뭐 천재지변의 일, 그런 불행한 일을 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나올 리는 없어요.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때는 뭐예요? 불변 기간이 아니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180일이 넘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 봐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당연히 불가항력 뭐예요? 역적 사유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겠죠. 그죠? 넓은 개념이에요. 자, 두 개의 기간이 있는데 두 개의 기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은 그 자체로 더 이상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하나만 도달하면. 왜 둘 다 기산점이 틀릴 수 있잖아요. 처분이 있은 날이란 건 이때 처분이 있었어요. 처분이 있어서 뭐 효력이 발생을 하죠. 있은 날이란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일 테니까. 자, 그래서 뭐 효력 발생했다. 효력 발생이라는 건 뭔데요? 항상 우리는 도달주의니까 뭐 도달을 했겠죠. 처분이 어떤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도달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나는 몰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몰라서 여기서 알아요. 여기서 안날이 되는 거죠. 안날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180일이 됐으면 여기가 90일이고, 그러면 이때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둘 중에 하나만 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게 한 30일밖에 안 돼서 이때 180일인데 이때가 90일이면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뭐 그죠? 둘 중에 아무튼 뭐가 하나라도 도달을 하면 그때는 부적법한 그런 기간이 된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요거까지만 딱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단순한 논점이라면 그게 1번이에요. 1번. 자, 원칙 해가지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제기한다. 90일은 불변기간이고 180일은 불변기간 아니므로 경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를 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작은 논점일 때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제3자의 행정행위, 옆으로 가셔서 오고지 불고지 또는 고시에서의 청구기간, 뭐 다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 중에 하나가. 그럼 이 경우가 뭔데요? 이게 바로 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는 사실 그냥 그때그때 정당하다. 야, 이 정도면 그냥 야, 이건 좀 너무 불쌍하다. 이거는 인정되는, 이렇게 보이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야,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그걸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나 이런 거에서 또는 시험 문제에서 정당한 사유로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써놨고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 세 가지만 정당한 사유에 인정된다는 건 아니고 시험에 정당한 사유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거라고요. 이거예요. 자, 그 세 가지가 이제 제3자요. 제3자가 뭔데요? 제3자 배웠잖아요. 아까 청구인 적격, 그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거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자 하면서 경원자, 경업자 배우지 않았나요? 경원자, 경업자, 인근주민. 자, 경업자 생각해 볼게요. 경업자. 아까 버스 신규에다가 뭔가 줬어요. 허가를 냈죠. 기존 사업자. 얘가 허가를 받아가지고선 버스를 운행하기까지 90일 180 준비하고 뭐 정비하고 뭐 운전수 뽑고 버스 갖추고 그다음에 노선 막 돌아다니고 그래야지 얘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몰라요. 근데 90일 180일을 고집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알았다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알았다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안날로부터 거기서 적용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러면은 제3자는 안날이라는 것을 적용하기가 힘들죠.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있은 날을 그럼 적용할 거예요. 있은 날은 불변기간이라고요? 불변기간이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180일이 넘어가도 어떻다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 준다고요. 그럼 이 정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제3자,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시공고. 자, 고시공고. 뭘 알리고 싶은데 최고하는 거죠. 뭐 할 거야. 최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고시공고하지 않나요? 주민등록법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주민등록법에서 부실하게 신고했다. 나갔더니 사실조사했더니 부실하게 신고한 거 맞아요. 허위로 한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제대로 해라고 최고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면은 어때요? 고시공고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시공고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아까 대상 적격에서 판단한 것처럼 뭐가 있냐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사례 문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뭐예요? 보건복지부 뭐 영어로 어쩌고 해가지고서 약제 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이거는 해당되는 의사들이 수많을 텐데 야 너만 뭐 급여 목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뭔가 고시한 거죠. 불특정 다수이니까 알릴 수가 없고 당연히 그때 그렇게 고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다수인인데 자, 이걸 경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날 알게 된 날 안 쓰고 그냥 안날 쓸게요. 있은 날. 자, 특정인은 대상으로 한다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고시가 된지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알았다면 모를까? 보통 여러분들이 고시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자 고시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오늘자 스포츠 신문 읽어요. 저는 스포츠 네이버 뭐 이거 읽지. 그 외에는 잘 안 봐요. 저 뉴스도 잘 안 보는 편인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보다는 좀 못하지만 제가 안 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몇 월 며칠 날 고시를 확인해가지고서 알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례 문제에 적혀져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안날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면 있은 날이죠. 있은 날 180일이라니까요. 그죠? 불변기간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사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줘요. 그죠? 근데 불특정 다수인은요. 불특정 다수인은 안날 있은 날이에요. 자, 이거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사회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시 공고를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날이라는 건 어떻게 적용해요? 불특정 다수인인데 그 사람들이 특정되지도 않는 다수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근데
고시공고 이게 중요하니까 고시공고를 했고 효력 발생일을 적어놨는데 다 모른다 막 거의 정당한 사유 막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 발생일이 안날이 돼요. 그냥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튿날도요. 이튿날도 효력 발생일이죠.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럼 얘는 90일이고 얘는 180일이면 똑같은 날에 시작을 해서 하나는 90일이고 하나는 180일이면 뭐가 적용되겠어요? 90일이 당연히 먼저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없고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이거 역시 숫자를 집어넣어서 며칠 날 그게 해가지고선 거기에 이제 효력 발생일을 몇 월 며칠로 해놨다. 근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언제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청구 기간이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고 그 청구 기간이 논점이 됐을 때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안날이 효력 발생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90일 이내에 하지 않았으면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알았다라는 어떤 사정이 없다면은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는 거죠. 되셨죠? 자, 대표적인 제가 약제 급여 목록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많이 낸 문제 또는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많이 내는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뭐 이렇게 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고시에 의해서 다른 직접적인 행위가 없이 바로 어때요? 우리가 그 웹사이트 어떤 웹사이트 동성애를 다루고 있던 웹사이트를 그냥 폐쇄시켜 버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의 웹사이트를 폐쇄했어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대상 적격이 있느냐? 그죠? 처분성 인정할 수 있겠느냐? 못 써요. 1. 처분이 뭔지, 행정심판 대상이 뭔지. 2. 판단 기준. 3.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했으니까 대상 적격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결정 고시의 효력 발생이 8월 1일이었다. 8월 1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100일 정도 뒤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하고 10일 정도 뒤니까 9, 10, 11, 11월 한 10일? 11월 한 15일에 우리가 행심을 제기했어요. 행심 청구를 했다. 이 사람 주장은 난 몰랐다. 난 몰랐고 나는 이게 내 웹사이트가 폐쇄된 지가 한 10월 10월 5일쯤 알아가지고선 이때 한 거니까 40일밖에 안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는 고시니까 우리가 일단 정당한 사유로 고시 공고를 외우긴 했어요. 근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느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했느냐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의 웹사이트가 유해 매체물이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는 유해 매체물이야 라고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게 동성애였는데 근데 그 동성애가 이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이거를 폐쇄한 거잖아요. 자,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청구 기간은 90일, 180일이거든요. 자, 불특정 다수인은 효력 발생일을 뭐로 본다고요? 안날이자 이튿날로 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면 뭐가 적용돼요? 안날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9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전화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각하되겠죠. 그죠? 각하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온 거 요거는 좀 너무 어렵고 나오면은 요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이제 불고지죠. 불고지. 오고지 불고지. 그죠? 자, 고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했는데 고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고지라는 게 뭔데요? 처분을 하면서 고지하는 게. 고지는
우리가 행정 절차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다 넣지는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몇 월 며칠까지 행정심판, 몇 월 며칠까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소송 제기하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고지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행정절차법에 고지라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저 고지를 안 했으면 무슨 하자가 되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되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는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독자적 위법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고지는 독자적 위법성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절차적 하자는 맞는데 그 절차가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받고 처분을 하자 이유 부기를 제시를 해서 처분을 하잖아요. 그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냥 처분 후에 너가 이걸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법정 절차이긴 하지만 처분 자체에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안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 오고지 불고지 규정을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죠? 오고지 불고지 다 어때요? 기관을 잘못 고지했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다 기관이 아니라 기간하고 관련되죠. 기관을 잘못했으면요. 이송해 주겠죠.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잘못했고 안 했으니까 내가 이상한다 엉뚱하게 했으면 이송해 주고. 근데 제대로 해도 내가 잘못하면 이송해 줘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효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리는 없고. 그럼 기간인데 자 오고지든 불고지든 다 나한테 유리한 게 적용되는 거죠. 저쪽에서 행정청 지가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오고지를 만약에 원래 원칙적인 기간보다 길게 했어요. 길게 오고지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긴 기간 나한테 유리한 긴 기간. 원래 원칙적인 기간보다 짧게 했어요. 그럼요. 그럼 원래 원칙적인 기간에 제가 하면 돼요. 불고지면요. 불고지면은 어떻게 보냐면 자 불고지면은 이제 90일 180일 여기서 또 나오네요. 90일 180일. 불고지했다라는 건 처분장이 나한테 날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분을 내가 아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고지 안 했잖아요. 주장한다는 건 그 처분장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안 나를 적용하지 않아요. 지가 불고지를 했으니까. 그럼 180일을 적용한대요. 180일을 적용하고 이거는 불변기간이 아니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180일이 또 넘어가도 어때요? 적법한 청구 기간으로 봐요. 우리 시험 문제는 90일과 180일 사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80일이 넘어가진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90일이 적용되지 않고 180일이 적용된다까지만 나왔고 180일이 조금 넘어가도 어때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봐요.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제3자, 고시공고에서 특정인, 그죠? 그 다음에 불고지 이렇게 나오죠.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교재를 그러면 나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에요. 제3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3자의 행정행위와 심판청구 기간에서 원칙적 기간 밑에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물론 특별한 사정을 적어놨다면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 90일에 적용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있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정당한 사유 문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당하며 따라서 180일 청구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셨죠? 자, 오거지 불고지. 오거지는 뭐 길게 고지됐든 짧게 고지됐든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죠? 오거지는 그렇게 정리하고 이 불고지 볼게요. 불고지.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고지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90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가 거기에 나아가서 또 뭐라고 봐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고시공고, 고시에 있어서 청구기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공고, 본날, 처분을 있음이 알게 된 날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시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지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뭐 이것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안다면은 현실적으로 뭐 90일이 적용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고시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적용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180일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불특정 다수인은요. 불특정 다수인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봐서 청구 기간을 기사를 해야 돼요. 효력 발생일이. 그러니까 안날이 적용돼요. 180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제 고시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시공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혹시나 시험 문제로 효력 발생일이 규정돼 있지 않고 언제 고시공고를 했다라고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분, 우리가 절차론에서 14일이지만 그 외에는 다 5일로 계산하거든요. 행정법 5일로 계산하니까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보시면 되고, 개별 토지 가격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고시일로부터, 그러니까 고시일로부터 180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판례에 보통 고시일로부터 180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고시일로부터 180일이라는 얘기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80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시일 후 5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서 요거는 그냥 빼셔도 돼요. 빼시고 그냥 위에 있는 제3자의 행정행위, 오고지 불고지, 고시에서의 청구 기간 이것만 보세요. 자, 넘어가셔서 자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자, 아까 1번 문제는 봤죠. 문제 2 해가지고선, 자, 행정심판은 고시 효력 발생 후 100일이 경과한, 아까 이게 약제급여 목록이에요. 고시예요. 그래서 효력 발생 후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하였다. 근데 효력 발생 후 1개월이 지나서 고시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안날로부터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가 안날로부터 적용을 한다면은 뭐 30일을 빼면 70일 정도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이 고시가 약제 급여 목록, 뭐 급여 상한 금액표라는 그 고시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100일 효력 발생한 날을 안날로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00일이 경과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적법한 청구 기간이죠. 그래서 각하되겠죠. 밑에 내용은 뭘 쓰면 될까요? 1. 청구 기간, 원칙적인 거. 아까 표에 있었던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 2. 고시에서의 청구 기간. 특정인 경우, 불특정인 경우 다 썼는데, 이게 불특정인 경우니까 뭐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다 써주시면, 알고 있는 거 써주시면 좋으니까, 점수가 다 될 테니까 써주시면 좋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고시 공고이기 때문에 양가로 2번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안의 적용 해가지고선, 사안의 적용, 뭐 일반적 추상적 성격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처분이에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처분이다. 고시공고는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따라서 명시된 시점,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해서 고시하였다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게 안날이 되는 거예요. 안날. 자, 그래서 100일이 경과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1번 볼게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볼게요. A와 B씨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많이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최근 자가용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할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인근의 대규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을에게 7월 12일, 날짜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읽고 막 확인할 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맨 밑에 먼저 볼게요. 맨 밑에를 보면서 심판청을 제기했다. 양가로 1번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그럼 뭐 쓰는 거라고요? 청구의 적법성? 요건에 대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다가 논점은 아니겠죠. 이 중에 이제 주요한 것들만 써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건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도입부에 써주고 들어가면 점수가 다 된다고 했죠. 그죠? 일단 본안은 뭐라고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어마무시하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우리 1회 때 제가 시험 볼 때 나온 것처럼 그때는 물론 사정제기를 했지만 인용 여부에 대해서 쓰세요. 인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용이 되려면 각하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과 본안을 다 판단해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는 제가 볼 1회 때는 또 사정제결이 나와서 사정을 뭐 사회적 혼란을 막 어쩌고 준다 막 그래서 사정제결까지 막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제가 제 교재에 답안을 실어놨는데 물론 강사 답안이라고 실어놨지만은 교재로 그 뭐 쬐끄만 글씨로 3페이지가 넘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못 쓰는 답안이에요. 그게 못 써요. 그걸 어떻게 써요? 못 쓰는 답안인데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제가 1회잖아요. 제가 시험 봤었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 실무법 1번 문제 잘 쓴 사람은 다 붙었고요. 그러니까 실무법 꽈락으로 다 붙였어요. 근데 실무법 꽈락도 1번 문제로 평가를 했어요. 2번, 3번, 4번 막 되게 못 써도 되게 고득점이 나오면서 다 붙였거든요. 논술 시험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거 답안을 줄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줄일 수 없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1회, 2회, 3회 때 그렇게 미친 척하고 출제를 하는 거지 출제가 이제 10회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어느 정도 분량이구나라는 걸 채점자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인용이 되는지 쓰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써야죠.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사무관리론하고 실무법이었잖아요. 사람이 실무법 보통 사례 문제를 먼저 보게 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시험지 2장 나눠주면 사례 먼저 보지 마세요. 약수 문제부터 먼저 보고 약수 목차를 먼저 생각해 놓는 거예요. 사례 문제는 길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면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 저도 시험장 가서 2교시 때 딱 보니까 사례 문제 이거 문제가 뭐 쓸만한데 그래도 제가 행정법 수업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좀 잘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아주 못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쓸 게 많으니까 막 신나게 썼어요. 야 이거 진짜 시험 문제가 고급스러운데 막 고급져 막 그러면서 막 썼어요. 다 쓰고 나니까 30분 좀 넘게 남았나? 100분 중에 그거 70분 쓴 거예요. 그러니까 60 몇 분 쓴 거죠. 막 휘날려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비송 막 2문제 나오잖아요. 비송 우리는 행정사법이 안 나왔으니까 행정사법이 안 나오고 이제 행정심판법 약수를 하나 하고 비송 2개 나왔나? 뭐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10분 만에 진짜 3문제를 진짜 대충 쓰고 20분 만에 사무관리론을 쓰는데 사무관리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찍어준 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선 막 쓰는데 뭐 어차피 모르니까 시간 되는 대로 막 썼죠. 근데 시험의 당락을 실무법 1번이 좌우했다니까요. 제가 사무관리론 하나도 모르고 막 썼는데 뭐 진짜 뭐 아름답게 썼거든요. 뭐 예쁜 내용으로. 사무관리론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그러니까 운때가 맞으면 그래야 되는데 뭐 저는 운때가 맞아가지고 붙은 사람이지 실력이 있어서 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운때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길게 어떻게든 그렇게 시간을 잡아볼 수는 없지만 한 30분은 그러니까 30분 막 40분은 쓸 수는 없지만 20분 꽉 채워서 어떻게든 쓰긴 써야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볼게요. 보면은 관할행정청 X가 있었고 X가 이제 기존 사업자가 누구예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갑이 기존 사업자죠. 기존 사업자고 그 다음에 을에게 7월 12일 날 운송사업 면허를 했죠. 을에게 이제 신규 면허를 주는데 이제 날짜를 써놔야죠. 항상 날짜는 7월 12일에 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약 경과해서 그 다음에 1월 20일에 버스 운행을 실시했죠. 그래서 1월 20일에 다음에 20일에 버스
운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 2월에 1월 20일쯤 되니까 뭐 한 10며칠 정도 지나서 2월에 이 사실을 알고 2월 15일에 갑을 상대로 X를 상대로 뭐예요? 면허 취소 심판을 제기했죠. 자, X 이 사람이 이제 X를 상대로 며칠 날 2월 15일에 행심을 청구했어요. 그죠? 자, 아까 영업자 지위승계는요. 지위승계는 자기 당사자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처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갖고 야 이러니까 뭐 그래서 그거는 청구기간하고 엮어서 문제가 나오긴 좀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가 해당되는 거죠. 그럼 답안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답안은 1. 일단 뭐 청구인 적격 여부잖아요. 근데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 청구의 적법성이니까 행정심판 요건을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건데 그거는 뭐 논점의 정리라고 해볼까요? 논점의 정리. 그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현실적 구제 가능성이 있을 때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청구기간 내에 그죠? 처분과 부작위라는 대상 적격이 있다면 그거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고 재심판 청구면 안 돼요. 그렇게 요건을 쭉 써주시고 요건을 나열해 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예요? 제3자니까 청구인 적격과 그 다음에 날짜 있잖아요. 날짜 있으니까 청구 기간이 논점이 된다. 근데 이 제3자가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대상 적격을 한 줄만 써주면 뭐 시간이 없으면 못 써도 되겠지만 한 줄만 써주시면 훨씬 예쁜 답안지가 돼요. 왜냐면 대상이 지금 뭐예요? X가 이렇게 면허를 했는데 그죠? 이 면허를 요 면허라는 어떤 이 처분을 바탕으로 지금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X가 을에게 한 그 처분이 갑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효적 행정행위다 또는 제3자요 행정행위다 라고 한마디 써주면은 제3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 주는데 너무 예쁜 그런 뭔가 좀 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답안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면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무튼 큰 논점은 요거죠. 그럼 2번 이제 대상 적격 근데 뒤에 쓸 것도 많은데 뭐 이거 지금 많은데 이거 길게 쓸 수 없어요.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제3자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또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한 줄 딱 써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청구인 적격. 지금 이거는 이 정도의 분량이면 40점짜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분량이긴 해요. 청구인 적격 이런 거 써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청구인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고 뭐 이제 직권조사사항으로 이거 써줄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로 넘어가는 거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법률. 그 다음 2 법률상 이익. 3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제3자. 뭐에 해당돼요? 경업자잖아요. 그죠? 경업자 여기는 뭐 경업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피해를 받는 기존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경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자 이렇게 써가지고선 이걸 목차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안 적용해서 여기다가 제3자 여부를 써주는 거죠. 경업자에 해당되고 이 기존 사업자 그러니까 갑은 특허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봐 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청구 기간이죠. 청구 기간 뭐예요? 원칙 90일 180일인데 그죠? 90일은 불변기간이고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부적법하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자 정당한 사유
사유. 여기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기가 힘들다. 따라서 180일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 넘어갔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 넘어가지 않았다면은 그냥 180일을 적용할 것이다. 뭐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사유 뭐 안 쓰시고 그냥 사안에 적용해가지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사안에 적용을 했다면 그냥 5번에 사안에 해결해가지고선 자 문제가 뭐예요?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청구는 적법하다. 그때 사안을 적용시켰으니까 청구는 적법하다. 한 줄 써주시면 되죠. 그래도 사안의 해결은 항상 배점이 있기 때문에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 아니면 부적법하다 한 줄은 써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40점짜리 문제인데요. 그냥 관련 문제로 한번 넣어본 거죠. 저는 뭐 모의고사에 이거를 10점짜리로 그 다음에 저거를 30점짜리로 내고 이걸 10점짜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뭐 사안 해결 정도만 좀 쓰는 문제로 이렇게 실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러다 여기다가는 그냥 사정 재결이라는 걸 다 넣어놨어요. 자, 사정 재결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요 정도 답안은 써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재결해서 사정 재결을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이 내용은 안 보고 자 이게 사정 재결이구나 라는 거 한번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죠. 양가로 2번.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의뢰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갑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이고 그럼 의뢰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정재결이라는 그 처분을 유지하는 기각재결의 일종이지만 유지하는 재결을 내리겠죠. 자, 사정재결은 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구제수단에 대한 조치가 많이 따라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심판위원회는 구제 주체를 직접 하거나 또는 뭔가 그 처분청에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정 재결을 내리지만 주문 자체에 위법 부당함을 명시해야 돼요. 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하죠. 자, 넘어가셔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갑과 병은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을 시장은 병이 신청한 어쩌고 길죠? 그죠? 근데 뭐 허가를 했고 이거 좀 봐볼까요? 이것도 그림을 자 갑과 병은 같이 허가를 신청했네요. 그럼 이거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자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갑, 병 신청을 했고 시장이 을이에요. 을이 행정청이에요. 근데 을에게 병에게 신청한 허가를 내렸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을 봤더니 한 개소의 LPG 충전 사업만 가능하고 그죠? 한 개소의 LPG 충전 사업만 가능하고 그리고 100m 이내에 건물주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병은 허가를 받은 병이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이고 그래서 경원자 관계이고 그래서 갑이 뭐예요?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역시 취소 심판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취소 심판 적법 여부. 그러면 목차는 어떻게 쓸까요? 이쪽으로 뭔가 허가를 내렸죠. 허가를 했는데 갑이 행심을 청구한 거고 그 문제 자체는 적법 여부를 쓰라고 했으니까 논점의 정리 뭔가 요건을 쭉 나열해주고 그 중에서 뭐라고요? 그 중에서 청구인 적격이 문제되죠. 근데 청구인 적격이 이 제3자일 때는 제가 한 줄이라도 좀 써주면 예쁘다고 한 게 뭐예요? 대상 적격이죠.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그럼 두 번째 대상 적격
본 사안은 뭐라고요? 제3자의 행정에 해당된다. 또는 복효적 행정에 해당된다. 청구인 적격. 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밑에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내용은 뭐예요? 법률, 근거법과 관련법까지를 의미한다. 법률상 이익, 권법 보정, 권리 보장설, 법률상 이익 보장설,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이익 보장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그냥 문구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본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계직구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한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사안을 적용한다. 사안 적용 해가지고선 뭐예요? 여기는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자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논점 이거잖아요. 더 없잖아요. 그럼 네 번째, 자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안의 해결 해가지고선 그 사안은 저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양가로 2번. 그런데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고 다수의 사업자 중에서 갑은 허가 순위가 3순위에 해당됐고 허가를 받은 병은 4순위에 해당됐대요. 근데 갑의 그럼 4순위가 허가를 받았으니 3순위인 갑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뭐가 문제예요? 협의 청구 이익이 문제죠. 자, 이거는 왜요? 이겨봤자 3순위인 갑은 허가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1순위, 2순위, 1순위가 받겠죠. 1순위가. 그죠? 그러니까 협의 청구 이익 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취소로 인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죠? 인정 여부 20점짜리 문제니까 밑에 써주는 거죠. 여기는 그냥 바로 뭐 10점짜리 문제라면은 그냥 취소에 인해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근데 본사안에서는 갑은 3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로 인해 이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제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10점짜리는 목차 없이 그냥 그렇게 세네 줄만 쓰세요. 10점에 여러분들이 막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물론 10점짜리가 약술로 뒤에 있는 뭐 약술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몇 줄만 쓰면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사례형 문제에서 30점짜리가 나오고 10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0점에 여러분들이 30점이 거의 40점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점짜리에 시간을 막 투자해가지고 다 쓰시고 10점짜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키워드 위주로 우리가 한 길면 4-5줄 아니면 3-4줄 뭐 아니면 뭐 3-4줄까지만 그렇게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한 20점이잖아요. 20점이니까 협의 청구 이익 해가지고서 요거까지 쓰고 그 밑에 제가 그냥 나눠줬던 거 다 쓰는 거죠. 앞에 이게 몇 번째 뭐 목차에서 몇 번째였어요. 뒤에서 뭐 하여튼 그 나눠드린 거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소멸된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처분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청구 이익이 부정되고, 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집행 또는 사유로 뭐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될 뒤에는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청구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목차는 사실 이 사안과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없지만은 문제 배점이 20점인데 다 써줘야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1순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LPG 충전사 영업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애초에 아니죠.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청구 이익이 없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건 부적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은 오늘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물론 분설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뭐를 쓰세요라고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다고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항상 사례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심판 종류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행정심판 종류는 그 처분과 부작이냐는 그 대상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행정심판 종류를 선택하는 거죠. 당연히 뭔가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그러면은 취소 심판밖에 없을 텐데 거부 처분이라면 취소 심판과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밑에 문제가 거부 처분 취소 심판으로 명확하게 그냥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라고 쓴다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그다음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다라고 하면 그냥 거부처분 취소 심판만, 의무 이행 심판이라고 하면 그냥 의무 이행 심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함정을 팔려면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부처분인데. 그러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효과가 많이 틀려져요. 하다못해 거부처분 취소 심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 같은 경우는 직접 처분 강제가 다 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의 종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가구제로 집행정지 임시처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수단을 쓰세요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행정심판 종류를 선택하고 가구제도 살펴봐야 돼요. 되셨죠?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을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행정심판 종류와 가구제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까지 봤는데 요건은 청구의 적법성을 논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요건이에요. 대상 적격 우리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시죠? 1. 행정심판의 대상, 2. 대상 적격 판단 기준, 3. 사안의 해결. 그죠? 청구인 적격 답안 어떻게 써요? 물론 청구인 적격만 논점이고 쓸 거 없으면 1. 의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도 그냥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사안에 적용해가지고서 사안을 뭔가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피청구인 적격. 자,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자예요. 승계됐으면 승계한청이, 뭔가 위임이 있으면 위임 받은 곳이 되겠죠. 피청구인 경정 가능해요. 경정이 가능한데 애초에 잘못 지정했을 수도 있고 좀 뭔가 제대로 지정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다 당사자 신청 위원회의 직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정을 했으면 뭐로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경정된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적법한 행정심판가 청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청구 기간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원칙 목차 나누지 마세요. 그 밑에 원칙은 안 날로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90일은 불변기간, 180일은 불변기간 아니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인정되고 두 기간 중 어느 하나 먼저 경과하면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정당한 사유 쪽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시공고라든지 아니면은 제3자라든지 아니면 불고지라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청구인 적격은 아까 요것만 했는데 사실 청구인 적격의 개념은 뭐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구제받을 현실적 이익이 있는 자예요. 그럼 구제받을 현실적 이익이란 건 뭐예요? 행정심판의 현실적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행정심판의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뭐예요? 원소사죠. 원소사. 원상회복이 힘들거나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거나 사정병이 있는 경우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원소사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또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중적 제재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수적, 회복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거나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되셨죠? 되셨어요? 자, 오늘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근데 사실 행정심판법에 3분의 1이 넘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복해서 외우세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